자, 이번 시간에는 CSS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CSS 스타일. CSS란 것은 Cascading Style Sheet의 약자로서 HTML의 기능을 확장하는 그러한 HTML의 부가적인 구성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S의 탄생 배경 및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CSS 스타일은 웹 문서 내의 모양, 속성, 스타일 이런 걸 갖다가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HTML의 모양, 속성, 스타일, 태그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그가 일반적으로 이 CSS 스타일이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모형이라든지 속상, 스타일 같은 것이 다 태그로 갖다가 관리가 되어 있는데 CSS 스타일이 나온 것은 결국 태그의 확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의 HTML, 초창기란 것은 인터넷이 활성화될 초기 무렵 HTML이 등장할 초창기에는 기본적으로 웹이라는 것이 웹 문서가 아주 기능상 단순했기 때문에 CSS 스타일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의 HTML 및 웹 문서를 살펴보면은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태그로 둘러싸인 텍스트의 경우에는 스타일 시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교적 단순한 태그라는 것이 바로 요 예제 태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을 보시면은 자, 지금 볼드체 태그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문장이 B 태그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볼드체 태그. 보시면은 그냥 앞에다가 시작 볼드체 태그 그리고 끝 부분에다가 종료 B 태그를 붙여주는 것만으로 이게 그냥 끝나는 그렇게 아주 굉장히 단순한 텍스트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래와 같이 초창기의 웹이 아주 단순했기 때문에 태그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비교적. 그리고 문서 및 텍스트의 스타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웹 문서의 크기도 작은 만큼 배보다 배꼽이 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웹 문서가 요즘처럼 수백 페이지에서 수천 페이지까지 포털 사이트 보면은 정말 아주 굉장히 방대한 양에서부터 내용 한 페이지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스크롤해서 봐야 될 정도로 요즘에는 웹이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창기에는 웹의 특징이 아주 단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CSS 스타일 시트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생각이었을 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웹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웹페이지는 화려해지고 아주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화려한 수식과 모양새를 갖춰 나가면서 HTML은 그 한계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한계성. 한계성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때 닥친 HTML 한계성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HTML의 한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TML의 한계성. 자, HTML의 한계성 그 첫 번째입니다. 기존의 HTML은 웹문서의 텍스트, 이미지 개체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아주 빈약한 수준의 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단과 글꼴 조정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초창기의 워드 프로세서 그 정도의 에디터 수준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다채롭고 화려한 웹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발전된 새로운 스타일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CSS가 필요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CSS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의 HTML의 문제점으로 두 번째는 웹문서 파일 하나만 해도 굉장히 방대해지고 사이트 하나만 해도 수백 개 내지는 수천 개까지도 파일이 웹문서가 존재하다 보니까 매번 반복되어지는 스타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말하자면 라이브러리 스타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스타일. 플래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플래시에는 각 구성 요소 그 플래시의 무비에 들어가는 각 요소를 갖다가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번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시켜 놓으면은 필요한 때 언제든지 불러 쓸 수 있어요. 무비에서. 그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스타일로 태그, 이미지나 스타일에 관한 태그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여기를 보시죠. 보시면은 지금 요 스타일 시트 없이 직접 태그로 적용된 요 부분을 갖다가 두 개의 태그가 감싸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그는 언더라인 태그, U 태그죠. U 태그, 시장 U 태그, 종류 U 태그 이렇게 해서 하나의 태그가 감싸져 있고 또 다른 태그는 바깥쪽에 보면은 폰트 태그로 감싸져 있어요. 자, 폰트 태그 같은 경우 보면은 컬러, 글꼴의 색상, 속성, 그리고 글꼴의 크기, 서체, 이러한 속성이 지금 있네요. 자, 이렇게 길고 아주 복잡한 아까 보시면은 뭐 B로 시작해서 B로 닫고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이러한 단순한
태그가 아니라 상당히 비교적 복잡한 이런 걸 갖다가 일일이 특정한 이 태그를 적용할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매번마다 태그를 적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이자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딩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경제적이고 낭비적이고 웹 문서 소스를 상당히 난잡하게 만드는 하나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코딩을 보시면은 이 라이브러리 스타일로 작성을 한다. 그러면은 헤드에다가 제일 위에 헤드에다가 한 번만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태그로 일일이 작성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요러한 태그 요런 것이 매번마다 들어가야 돼요. 매번마다 들어가면 얼마나 웹페이지가 방대적이고 또 비경제적이고 커지겠어요. 난잡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관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새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경제성, 스타일시스트의 요구는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급한 것처럼 스타일시스트는 아주 방대한 양의 웹페이지 문서 스타일을 관리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시트 CSS의 적용 실제로 코딩에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는 방법과 어떤 식의 어떤 규칙으로 작성을 하는지 작성 방법 규칙이라든지 요령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는 웹페이지에 대해서 스타일 시트를 웹페이지 내에서 어디에 삽입하고 어떻게 쓰는가 이러한 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일 시트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코딩 하실 때 여러분이 웹 문서를 메모장이라든지 워드패드에서 코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코딩 하실 때 스타일 시트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작성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은 웹 문서 HTML 문서의 헤더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헤드 태그가 들어간 부분이죠. 자, 그걸 갖다가 저는 헤더라고 표현했습니다. 헤더에 적용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통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관례상 이것이 코딩에도 아주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웹 문서의 소스 코드 내에 헤드 태그와 시작 헤드 태그, 종료 헤드 태그 사이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입을 해주시는데 자,
기입을 해주시는데, 자, 요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스타일 시트의 태그가 시작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타일 시트 같은 경우는, 스타일로 시작을 하고, 그 태그의 이름이 스타일 태그입니다. 스타일 태그. 그리고 타입이라는 속성을 줍니다. 속성 값으로는 텍스트, CSS 이렇게 속성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다가는 종류 스타일 태그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 내용을 적어주시는 식으로 스타일 시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예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눈여겨볼 것은 스타일 시트의 기술 방법이다. 자,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닫고 있으며, 그리고 한 속성과 그 다음 속성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는 것입니다. 자, 위 한번 예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자, 여기에 이 P라는 태그에 적용이 되는 스타일 시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셀렉터라고 합니다. 요걸 갖다가 셀렉터라고 합니다. 셀렉터 다음에 괄호로 시작해서, 자, 속성의 값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성의 값을 써주시고, 속성의 값과 다음 속성의 값, 자, 여기서는 서체의 종류, 그리고 서체의 크기, 서체의 스타일,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속성의 값들 사이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준다. 그것입니다. 세미콜론. 자, 위에서 보듯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에서 보듯이 스타일 시트의 작성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디로 적용하는 방법과 클래스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태그명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디, 클래스, 태그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경우에 앞에 샵을 붙이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 제일 앞에다 점을 붙입니다. 닷을 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스 코드 내에서 한번 작성된 예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점으로 시작했죠? 요것이 바로, 클래스로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또 샵이 붙었습니다. 샵이, 아이디로 적용하는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태그명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태그명 같은 경우는 따로 붙는 구분자가 없습니다. 따로
앞에 붙는 구분자가 없고 그냥 태그명을 셀렉터에 태그명을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스트라이크라는 태그가 적용된 부분은 모두 동일한 CSS 위에서 기술한 동일한 CSS가 적용이 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앞에 붙는 게 없죠. 샵이나 점 같이 태그 같은 경우 붙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 태그 보시면은 요 부분이 지금 스트라이크 태그로 감싸져 있는데 요 스트라이크 태그로 감싸져 있는 부분은 요 부분만 아니라 또 다른 스트라이크 시작 종료 스트라이크 내용 써주고 요런 게 몇 개, 수십 개, 수천 개가 있든 간에 똑같은 여기 요 헤드 부분에서 적용된 요 속성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태그명으로 자 그리고 여러 태그에 한꺼번에 스타일리스트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콤마를 붙여서 나열하는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스트라이크 콤마를 찍고 자 H3를 적었습니다. 스트라이크 H3 모두 HTML 태그입니다. 그렇죠? HTML 태그죠.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는 그러한 HTML 태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동일한 스타일리스트를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콤마를 붙여서 써주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웹문서에 스트라이크라는 태그로 감싸져 있는 부분도 요 속성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H3라는 태그로 감싸져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속성이 적용이 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리스트의 작성 요령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특정 태그 항목에 한해서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태그 항목에 한해서 적용시킨다. 자, 일단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요 부분을 시작 H2 태그, 종료 H2 태그가 감싸고 있고 H2 태그를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그러시면은 스타일이라고 해서 뭐가 붙었네요. 요게 바로 요 부분이 스타일리스트 부분입니다. 자, 스타일은 해서 큰 따옴표를 적어주시고 작은 따옴표로 끝나고 그리고 서체에 이런 식으로 특정 태그 항목에 한해서 적용시킬 때는 이런 형식, 기술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B, 볼드 태그, 이탈릭 태그. 지금 여기 잘못됐네요.
그리고 h1 a 링크 태그죠. 요런 태그 같이 속성 값을 갖는 대부분의 태그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런 태그는 보시면은 b 적어주시고 뭐 속성 값을 다음에 속성하고 속성 값을 적어줄 수 있는 그러한 태그입니다. 자, 이런 태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태그 뒤에 스타일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닫고 요 사이에 속성 값을 넣어준다라는 기술 방법은 꼭 외워두십시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CSS의 기술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CSS 확장자를 가진 파일, 그러니까 이를테면 로컬 디스크 상의 루트에 CSS란 폴더에 style.css란 CSS 파일이 있어요. CSS 확장자를 갖고 이러한 파일을 불러 읽어서 적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웹사이트가 수백 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고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CSS 스타일의 그 필요성은 일괄적으로 일괄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스타일리스트가 탄생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확장자가 CSS인 파일 하나로 수십 페이지의 CSS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 파일 하나만 건들면 이 CSS를 불러 들여와서 웹페이지 내에서 쓰는 모든 웹 문서가 한 번에 바뀌게 되는 방식으로 관리면에서 노가다 작업이라고 하면은 또 이런 그 웹페이지가 다 똑같은 스타일을 쓰고 있어요. 근데 CSS 방식이 아니라 그냥 태그 적용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봤을 때 스타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요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태그를 손을 봐야 돼요. 이렇게 노가다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이 CSS 파일 하나, 여기에 연동되는 CSS 파일 하나만 건들면은 수천이 됐든 수만이 됐든 간에 한 번에 원터치로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러한 파일을 웹 문서에 읽어드리는, 불러 읽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형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와 같이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쓰입니다. 자, 시작 링크 태그, 종료 링크 태그는 없고요. 자, 보시게 되시면 링크에서 href에서 href하고 따옴표 큰 따옴표 사이에는 CSS 파일의 경로가 들어갑니다. 경로. 그리고 rel이란 것은 relation의 약자로서 relation, 한글로 관계라는 뜻입니다. relation의 약자로서 링크의 형식을 나타내는데, CSS 파일 삽입의 경우에 rel은 스타일 시트, 자,
이러한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외워두십시오. 렐은 스타일 시트 이러한 형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타입은 텍스트 CSS 요걸 갖다가 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기술 형식으로 해서 외부 CSS 파일 갖다가 불러 읽어서 웹 문서에 CSS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CSS 파일의 탄생 배경과 기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